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된 규제에서 실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제 경험에 빗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에 제 주변에서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가는 길에 계약이 엎어진 사람만 3명이 있었고요. 가계약금을 보냈는데도 계약이 취소가 되면서 배액배상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만큼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와 공급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매수세가 높았던 요즘인데요. 10월 15일 정말 강력한 규제가 나왔죠.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제 지역으로 묶어버리는 역대 최고의 정책이에요. 모두가 얼음! 하는 상황을 만들어 시장의 거래를 멈추게 한 정책. 하지만 상승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규제 정말 세게 나왔는데 이거 2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입니다. 토어제라고 불리는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이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허가를 받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2023년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하던 걸 2025년 초 용산구를 포함하여 확대 지정했고요. 이번 규제에서는 서울 25개구 모두를 반영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아파트를 확대 지정했어요. 이것의 의미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올해 발표된 대책 중 627 대책에서는 대출을 6억 한도로 제한을 했고요. 9월 7일 공급 대책에서는 공급을 임대로만 진행한다고 했어요. 이때 실망한 사람들의 아파트 매수세가 추석 전 상승세를 더 높였죠. 10월 15일 대책에서는 토어제로 서울 경기도 지역을 묶으면서 주택 매수를 어렵게 만들었고 아파트 가격대별 대출을 더 뾰족하게 제한을 했어요. 결국은 대출이 가장 많이 되는 15억 이하 지역의 아파트와 수요자가 몰리게 되고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시 물건을 걷어들이면서 매물은 감소하게 됐죠.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됐으니 갭 투자를 활용했던 전세 물건들이 없어지면서 전세 물건이 더욱 귀해지는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거 아파트 가격 정책 맞나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시장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꿈 저버리신 거 아니시죠? 저는 이런 규제 속에서 항상 돈 버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잠실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도 잠실은 당시에 토어제 지역이었고 당시에도 많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던 집이 매도가 안 되고 상급지 아파트들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시기였죠. 복잡한 규제로 많은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얼음을 외쳤어요. 일시적으로 거래가 멈추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모두가 얼음을 하고 있을 때 용기 내서 나서는 사람이 부동산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첫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규제 속에서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 제가 말하는 기회는 바로 생애 최초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월급쟁이 직장인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예요. 이번에 주담대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기존 주담대가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고 아파트 가격대에 따른 핀셋 규제를 적용시켰어요. 하지만 여기서 생애 최초는 기존처럼 70%가 유지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강남 3구는 핀셋 규제로 거래를 막았지만 생애 최초는 대출의 기회를 열어두었죠. 그렇다면 서울 15억대 이하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늘 거라는 전망을 많이 하면서 호가와 실거래가가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이번 정책에는 부동산 시세를 리딩하는 강남 3구 아파트 규제보다는 그 외 15억 미만 지역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추석 전까지만 해도 강남 3구가 시세를 리딩하면서 정말 많이 올랐고요. 강남 3구를 따라 마용성이 따라가던 중 이제는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들이 오르길 기다렸는데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지역 노도강, 금관구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 상승에 대한 아쉬움이 있겠지만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런 지역이 기회가 되겠죠?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관악구에서 잠실로 갈아타기를 했어요. 제가 살았던 관악구의 아파트 시세는 제가 매도한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규제 발표 전후로 회복하면서 높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는 거래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지금이 눈치 게임 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주변 무주택자 지인들에게도 8, 9억대 아파트를 공략하면 앞으로 자산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규제 속에서도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 지인과 나눈 이야기인데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인데 두 사람이 정말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서 1억씩 총 2억을 모았대요. 그래서 이 2억으로 내 집 마련을 할지 아니면 ETF나 ISA 같은 안전한 주식 투자를 할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인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먼저 갖추고 나중에 주식과 다른 투자 공부하는 걸 추천했어요. 서울 내 집 마련은 주식으로 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라고 생각해요. 믿고 투자하는 거죠. 사실 저도 삼성전자에 많이 물려. 지금 주식 못한다고 해서 남들 따라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 저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신혼 때 마련을 해두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물론 매수한 뒤에 상승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하락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 투자를 하면서 다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살면서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상승된 집 가격이 우리 가족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규제로 혼란스러우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좋은 기회를 보셔서 내 집 마련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경제적 성장과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